대한민국이 세계를 뒤흔들다 페루가 선택한 K2 전차 195대 계약 끝 충격적인 이유. 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세계 군사시장에서 절대 강자들만 넘본다는 중남미 시장. 그곳에서 페루가 선택한 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K2 전차와 장갑차 195대. 이 계약이 왜 세계를 뒤흔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페루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을 골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계약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고 자랑스러우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K방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이 중남미 시장을 열어젖힌 첫 번째 대규모 방산 진입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남미 방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독점해왔습니다. 전차나 장갑차 같은 중무기 분야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죠. 신흥 강대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루 정부가 공식적으로 택한 것은 한국의 K2 전차와 K806, K808 장갑차 총 195대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을 넘어섭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전 세계의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이 장악했던 핵심 시장을 우리가 뚫어냈습니다. 그렇다면 페루는 왜 전통적인 강호들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전투력 검증된 K2 블랙팬서의 압도적 성능입니다. K2 전차, 일명 블랙팬서는 세계 최강급 파워를 자랑합니다. 자동장전 시스템, 최첨단 능동방어 시스템,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형 파워팩까지 독일이나 이스라엘의 최고급 전차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페루는 산악지대가 많고 지역별 환경이 극단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일반적인 전차로는 감히 운용을 엄두낼 수 없는 험난한 지형이죠. 하지만 K2는 산악지형에 최적화된 현가장치와 심지어 물에서도 달리는 수상주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두 번째, 성능 가격 서비스의 황금 균형입니다. 페루는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전차는 너무 비쌌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고 중국 전차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성능,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세 번째, 기술 이전이라는 결정적 카드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협력입니다. 페루 입장에서 한국으로부터 완성된 전차를 사는 것을 넘어 자국 내에서 전차를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쉽게 꺼리는 부분입니다.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를 통해 페루의 신뢰를 얻었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핵심 이유가 되었습니다. 중남미 시장은 지금까지 폐쇄된 시장으로 불렸습니다. 미국, 무기의 독점적 지위, 러시아의 저가 공세,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한국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글로벌 8위에서 5위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방산청과 국방부는 이번 페루 사례가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변 중남미 국가 전체로 확대될 전초전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 국가 모두 노후화된 기존 전력을 교체할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페루에서 K2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과 안정적인 운용 능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면 중남미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대한민국 중심으로 뒤집힐 것입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수조 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구도적인 효과입니다. 첫째, 유지보수 부품 공급을 통한 20년에서 30년의 안정적인 수익입니다. 전차는 한번 팔고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전차를 운용하는 수십 년 동안 정기적인 정비, 부품 공급, 탄약 판매, 그리고 성능 개량 사업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최소 20년에서 30년 동안 한국 방산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수익 구조를 안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국내 방산 일자리 증가입니다. K2 전차와 장갑차 수출은 국내 방산 업계 전반에 걸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종 제작사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수백 곳의 부품 업체까지 생산이 직결되는 거대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 이미지의 극적인 상승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공산품 수출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 신뢰도,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집약적으로 평가받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첨단 기술 국가라는 이미지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다른 하이테크 산업에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그렇다면 최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토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압도적으로 빠른 생산 속도와 납기 능력입니다. 경쟁국인 미국 전차는 계약 후 인도까지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2년 이내에 대규모 납품을 완료할 수 있는 신속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빨리, 많이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킵니다. 둘째,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입니다. 한국 방산은 나라별 지형, 기후, 그리고 군의 운용 방식에 맞춘 맞춤형 생산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객의 니즈에 귀 기울이고 제품을 유연하게 변형시켜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셋째, 입증된 군사기술 경쟁력입니다. K2 전차뿐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며 넘버1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FA-50 경전투기 역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며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무기 수출 강대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발표되자 여러 국제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의 성공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언론사 로이터는 기사를 통해 이번 계약을 South Korea's Global Defense Rise, 즉 한국 방산의 글로벌 부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쟁국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남미 시장에서 새로운 패권을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기술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기술, 그리고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2 전차 195대 계약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들과 협력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국의 자랑스러운 방산 신화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K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